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최근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연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12월 FOMC 미팅에서 언급했듯이 테이퍼링을 내년 3월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의 파월의 모습과 달리 인플레 파이터가 되어 금리 인상을 올해 3차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추가로 보면 긴축 시계가 빨라졌다면서 3월의 금리 인상 확률이 56%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며 이제는 금리 인상이 3차례 할 건지와 언제 시작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보면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2018년 12월 기준금리 2.5%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0.25%까지 급격하게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0.25%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 올해 3월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이 S&P 500 지수이고 파란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두 개 지수 모두 우상향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말에 급격하게 하락을 보인 것은 금리 때문이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증시가 불안정했던 시기였는데요. 금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변수로 증시가 움직이지만 우선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우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섹터가 올라가진 않았겠죠. 금리 인상에 유리한 섹터와 그렇지 못한 섹터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빨간색은 금융 섹터, 검정색은 S&P 500 지수, 파란색은 부동산인 리츠 분야입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섹터는 금융주이며 반대로 덜 오른 섹터는 리츠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은행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받지만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 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리츠 기업들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린 금리 인상 시기에 더 매력적인 투자 섹터인 금융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주 투자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투자한다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블랙락 같은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투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를 통해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리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부터 금융주 관련된 ETF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적합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 금융주 탑3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ETF는 XLF입니다. 금융주 관련된 ETF 중에 가장 유명한 종목인데요. 상장일은 1998년 12월로 상당히 오래된 ETF이며 다양한 금융 위기를 겪은 베테랑 ETF입니다. 총 자산 규모는 43.86 빌리언 달러이고 총 보수는 연 0.12%입니다. 투자 기업은 65개로 금융 관련된 은행 중심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차트 및 수익률 정보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하락이 있었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큰 조정을 겪었지만 현재 두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세전으로 37.3% 기록했으며 10년 평균 세전 수익률은 16.36%입니다. XLF ETF가 투자하고 있는 65개 기업 중에 탑10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버크셔 해서웨이로 12.5%의 비중을 차지하며 2위는 JP모건 10.8%입니다. 1에서 2위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3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7.4%, 4위 웰스파고 4.5%, 5위 모건 스탠리 3.3% 순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금융주가 대부분 XLF ETF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탑10 비중이 절반을 넘는 5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ETF는 VFH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04년 12월이고 총 자산 규모는 11.61 빌리언 달러, 총 보수는 연 0.10%입니다. 보수는 XLF보다 0.02% 저렴합니다. 투자 기업은 392개로 앞에 소개드린 XLF보다 2배 이상 많으며 금융 관련된 은행 기업 외에도 금융 서비스나 주식 관련 기업에도 투자하는 ETF입니다. 차트 및 수익률 정보를 보면 역시나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하락이 있었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유상향을 보여주며 XLF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세전으로 37.55% 상승했으며 10년 평균 세전 수익률은 15.89%입니다. VFH ETF가 투자하고 있는 392개 기업 중에 탑10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JP모건으로 9.1%의 비중을 차지하며 2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7.1%입니다. 3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6.5%이며 1에서 3위 비중이 높은 편이며 4위는 웰스파고 3.8%, 5위는 블랙락 2.7% 순입니다. XLF ETF와 탑10 기업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순위와 비중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탑10 기업의 비중은 40.9%로 절반을 넘지 않으며 XLF보다 분산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XLF ETF와 VFH ETF의 투자 기업의 중복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VFH는 투자 기업 392개였고 XLF는 65개였는데요. 함께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확인해 봤더니 XLF가 VFH에 100%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XLF ETF가 투자하는 모든 기업은 VFH가 투자하고 있으며 VFH는 추가로 327개 기업에 더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VFH ETF만 투자하고 있는 기업 몇 개를 보면 블랙스콘, 코인베이스, 실버게이트, 로빈후드 등이 있습니다. 실버게이트는 코인이 거래되는 은행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며 로빈후드는 최근에 상장된 기업이며 미국 주식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VFH는 은행 외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더욱 확장된 투자를 하고 있는 ETF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ETF는 FAS입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08년 11월이고 총 자산 규모는 3.57 빌리언 달러, 총 보수는 연 0.99%입니다. 보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종목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에 3배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주의를 해야 하며 투자 기업은 147개로 러셀 1000에 포함된 기업 중에 금융주를 선별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차트 및 수익률 정보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만들어진 상품으로 초기에 약간의 하락을 겪었지만 꾸준히 상승을 했으며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이 왔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라 하락 때도 3배로 변동성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세전으로 127.26% 상승했으며 10년 평균 세전 수익률은 38.55%입니다. FAS ETF가 투자하고 있는 147개 기업 중에 탑10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버크셔 해서웨이로 11.1%의 비중을 차지하며 2위는 JP모건 10.6%입니다. 1에서 2위 비중이 높은 편이며 3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6.9%, 4위 웰스파고 4.2%, 5위 시티그룹 3.1% 순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개 ETF의 투자 기업에 거의 비슷하며 투자 비중과 순위만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탑10 기업의 비중은 48.7%로 절반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금융주 ETF 탑3를 살펴봤습니다. 투자 정보를 표로 요약해 봤는데요. 각 ETF마다 투자 성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죠. XLF ETF는 65개의 금융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며 자산 규모가 가장 높았습니다. VFH ETF는 은행 외에 금융 관련된 서비스로 산업이 확장되어 있으며 투자 기업이 392개로 분산되어 있고 총 보수가 0.1%로 나머지 ETF보다 저렴했습니다. FAS ETF의 투자 기업 수는 XLF와 VFH의 중간 범위쯤이며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리스크가 가장 크면서 수익률도 두 ETF보다 높은 상품입니다. 단 FAS ETF의 총 보수는 연 0.99%로 다른 두 ETF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변동성도 큽니다. 각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이 달라질 텐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매력적인 금융 관련 ETF를 보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내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에는 두 개의 금융주 관련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은행과 타이거 은행인데요. 상장일은 같은데 자산 규모로 보면 코덱스 은행이 2,958억 원으로 타이거 은행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총 보수도 연 0.3%로 코덱스 은행이 좀 더 저렴합니다. 투자 기업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내 ETF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